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연세대 이공계 컴플리트 서현대수 OT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이공계열 서현대 수학 시험 경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서현대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때부터 했죠. 재학년 때부터 이제 원래까지는 미적분학만 내다가 이제는 미적분학과 서현대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서현대 수학이라는 과목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가 이렇게 서현대 수학 전 범위로 나온다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도서가 랭에 이제 서현대 수학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학을 보는 학과들은 많죠. 이공계열은 대부분 다 수학을 보고요. 사실 전체 여기 지구시스템 과학과 빼고는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인공지능 융합대학에 있는 학과들도 이제 봅니다, 수학을. 자, 그래서 그 연세대 이공계열 편입수학에서 어쩌다가 이 연세대학교가 서현대에서 내게 되었는지 이 연혁을 좀 훑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004년부터 2011학년도까지는 어떤 유형이 되어 있으냐 한다면은 시험 출제 대상은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이 시험 출제 대상, 문제 유형, 문제 수, 그리고 문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바뀌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출제 대상은 이공계열이 모두 같습니다. 문제 유형은 모두 서술형이고요. 문제 수는 10문제, 14문제. 문제 방향성은 증명을 요구하는 서술형 문제 위주였어요. 근데 201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연세대학교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공계열 모두 같은 시험을 봤는데 이때만 해서는 이제 수학과, 이과대, 공대 유형이 다 달랐습니다. 수학과랑 공대는 모두 서술형으로 나왔었고요. 이과대는 4문제 정도 객관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이과는 10문제, 12문제인데 공대는 8문제에서 10문제였어요. 문제 수 다르죠? 문제 방향성도 수학과는 이제 증명을 요구하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과대는 덜 복잡한 문제 위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대는 서형대수, 또 확률론까지 나오면서 되게 다양한 과목에서 함께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공학수학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약간 이 모든 같은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수학과랑 이과는 공대 다르게 해서 좀 다른 방식, 다른 그 점들을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좀 귀찮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로백을 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는 이공계열 모두 같게 서술형 10문제, 10문제, 그 다음에 증명을 요구하는 서술형 문제 위주로 문제 방향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2학년도부터 이게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그 제일 큰 바뀐 점을 한다면은 객관식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객관식. 2022학년도부터는 서술형 온리가 아니라 객관식도 나오고요. 심지어 객관식이 8문제예요. 서술형이 4문제인 반면에 객관식 8문제 나왔고요. 문제 방향성이 원래는 미분 방정식 안 냈거든요. 근데 여기때부터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당연히 증명을 요구하겠고 객관식은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객관식 어쨌든 간에 뭔가 내가 찍어야 되는데 찍으려면은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값을 구하는 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왔다.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제 대상은 또 같고요. 또 객관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10문제랑 서술 6문제 나왔는데 일단은 문제 방향성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부터 서현대 수학이 공식적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분 방식 당연히 나왔고 서술형 문제는 증명 요구하고 객관식 계산 요구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작년 어떻게 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출제 대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 수학과랑 비수학과 유형이 다르게 나와요. 고대처럼 이제 간다 하는 거죠.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그리고 단답식도 추가됐어요. 단답식. 서술형까지 나왔습니다. 문제 수는 객관식 11문제고, 단답식 6문제, 서술형 2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술형 2문제는 수학과만 이렇게 나왔고요. 서술형 문제는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였고, 객관식이랑 단답식은 계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답식을 왜 추가했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현대수가 추가되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많이 못 풀었어요. 못 풀었기 때문에 객관식을 좀 잘만 찍어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단답식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찍기로 들어가는 것은 좀 막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듯이
출제 경향이 계속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제 대상, 어떤 수학과, 비수학과 영이 나오는지 이런 건지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유형, 문제 유형도 모르겠고요. 문제 수도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 방향성도 계속 바뀌고 있죠. 마지막으로 문제 난이도까지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022학년도 이후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출제 경향을 바꾸고 있으면서 어떤 것이 이 학생들을 평가하기에 좋은 척도인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향은 2012년도부터 2013학년도 때와 같은 경향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출제처가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렇죠? 이러한 그런 불확실성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과목을 접근해 나갈 것인가, 이 전형을 접근해 나갈 것이냐 한다면은 일단은 경향성에 관계없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겠죠. 그렇죠? 경향성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향성이 나오든 간에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잘 풀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도 이 1년이라는 생각보다 짧은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서영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미적분학도 포함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선대를 이제 가르치니까 선대는 일단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서영대 수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수학의 체계들을 봐야 됩니다. 서영대 수학이랑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학의 가장 큰 뿌리에서는 대수학과 해석학이라는 뿌리에서 갈라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컬큘러스가 이제 그 미적분학의 학문이고요. 여기 리니어 어널리시스가 이제 실해석학 이 부분이고, 여기 위에가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있고, 여기 관련된 걸로 알제브라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달라지는 그 매우 큰 뿌리에서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 학습에 있어서도 별개의 학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같은 과학에서도 생명과학이랑 화학이랑 물리학이 나뉘듯이 수학이라는 한 분야에서도 미적분학과 서영대 수학은 갈라진다. 특히나 이제 대수학과 해석학의 뿌리에서 갈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거는 대수학을 잘한다고 미적분학을 그러니까 해석학을 잘한다? 이런 게 왔다 갔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연결짓는 학문도 있겠지만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병렬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직렬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미적분학과 서영대 수학 자체도 좀 되게 출제 방향성은 또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보면은 일단은 미적분학을 봐보시면은 이게 미적분학의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고요. 여기가 서영대 수학에 나왔던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사실 어려운 문제도 매우 난이도가 차이 많이 나고요. 중간 문제도 난이도 차이 많이 나고 난이도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서대에서 난도 자체가 일반적으로 미적분학의 난도에 비해서 낮게 출제가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을 봐보시면은 이제 2023학년도 38점, 2024학년도 20점으로 낮게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함부로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38점, 20점 나왔다 해서 갑자기 선대가 내년에 50점 나올 수도 있고 60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 연세대학교만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그리고 선대 난도 자체도 지금까지는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대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함수가 f가 이제 0부터 1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고요. 근데 이 함수가 사인과 이제 이런 합성 함수로, 그러니까 곱함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져 있죠. 그 라지 fx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적분을 가지고 정의를 했네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구하였을 때 그 형태가 ln의 이런 꼴이래요. 그랬을 때 a, b, c, d의 값으로 올바른 것은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봤을 때 문제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읽을 수는 있죠. 문제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선대에서 어려운 문제를 봐볼게요. 벡터 공간 VW에 대해서 F가 V2W를 선형사상이라 하자. 각 명제 참고시를 밝히는 건데 V1부터 VN을 V의 서형 독립의 원소라면 FV1부터 FVN은 W에서 서형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밝혀야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선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 자체를 모르겠죠. 서형 독립은 뭐고, 벡터 공간은 뭐고, 서형 사상은 뭐고, 서형 독립은 뭐고, 이런 것들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내가 다 모르는 단어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는 일단 미적분학과 달리 서형대 수학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연립 방정식을 푼다든지 뭐 그냥 2차 방정식 이런 거 뭐 대수적인 것들은 하긴 하겠지만 서형대 수학적인 내용들은 많이 안 하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배워요. 그 다음에 벡터도 옛날에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안 배우죠. 그래서 서형대 수학과 관련된 개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고등학교 때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미적분학은 계속 배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이게 좀 더 익숙하고 선대는 생소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사실은 서형대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서형대 수학이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근데 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서형대 수학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생소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익숙해지면은 이것보다 쉬운 과목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미적분학을 고등 과정에서 익숙해진 것처럼 과목 학습에 있어서 개념 체화랑 익숙화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진 다음에 이걸 가지고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 과정 했던 것을 선대에서도 조금 해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익숙해지면은 서형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다 하면은 이 문제가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서형 세상이라는 내용까지 같이 적용하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방식을 전략할 거고, 그 다음에 전략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의 유형을 총 4가지 유형 나눴는데요. 먼저 다들 맞히는 유형이 있을 거고, 다들 틀리는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다들 맞히는 유형은 빈출 개념, 전환도 그런 게 있겠고요. 다들 틀리는 유형은 지역적인 개념이라든지 고난도 유형이 있겠죠. 근데 내가 틀린 문제가 있을 거고 내가 맞히는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일단은 공부 지식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다들 맞히는 문제 또한 내가 틀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뒤처지겠죠. 근데 다들 맞히는 문제를 내가 맞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틀리는 문제를 내가 먼저 맞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들 맞히는 문제를 내가 먼저 맞히는 게 일단은 상대의 전략을 보고 나도 똑같은 전략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맞힐 때 내가 맞히는 것을 했을 때 우리 이제는 뒤처지지 않는 상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들 틀리는 문제를 내가 맞히는 상태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는 먼저 다들 맞히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들 틀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대 수학과 미적분학은 애초에 큰 갈래로 나눠지는 수학의 분과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커리큘럼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다른 학원에서 안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병렬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직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블리스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서형대 수학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생소해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개념을 체화하고 익숙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편입수학은 출제 경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적의 경로를 학습해야 하고요. 네 번째, GPGM 백전백승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배운 모든 개념이 휘발되지 않게 적절한 복습이랑 관리 체계가 필요하겠죠. 이걸 모두 다 고려하고 커리큘럼이랑 그런 관리 체계를 만든 것이 블리스 편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도대체 뭐냐를 한다면은 이렇게 저는 짰고요. 벡터와 행렬대수, 그 다음에 벡터 공간 기초, 선대 응용 기초, 벡터 공간 심화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계속 나갈 거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을 짚자면은 선대 기초를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비수학과 수준, 그러니까 공대, 뭐 상경계 이런 수준의 선대 기초를 앞에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선대 심화로 이끌어 나갈 겁니다. 이건 수학과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서형대 수학을 체계적으로 이제 이해하는데 초점을 줄 겁니다. 그래서 비수학과 수준에서 조금 이제 좀 낮은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다면은 이제 이거를 좀 더 올라가서 바라본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운전을 잘 하고 그러니까 운전은 좀 그렇고, 만약에 내가 뭐 와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와인을 마실 수 있겠죠. 마시면서 뭐 이 맛도 좋고 저 맛도 좋고 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내가 와인이 진짜 좋으면은 이제 와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과정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와인에 대한 뭐 전문 서적을 읽는다든지 하면서 그런 내 지식을 더 깊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와인을 그러니까 그 공부하기 이전에 와인을 먹었을 때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와인에서 탐구할 수 있겠죠. 선대석도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대석을 맛볼 거예요. 그래서 선대석을 계속 해보면서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이런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익혀나가는 과정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음미를 했으니까 진짜로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좀 체계적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선대수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대 응용 심화까지 해서 응용적인 부분까지 다 심화로 다 나갈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파이널 반을 진행할 거고요. 파이널 반은 이제 기출이랑 모의사 풀이, 그다음에 개형 청정리 이런 내용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반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올 만한 유형들을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공대, 상경대, 뭐 수학과, 그냥 편입수학, 일반 편입수학 있잖아요. 그것의 기출 문제를 다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형들에 나올 만한 유형들의 세형대 수학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이 일단 목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서지렌 교재가 지정 도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좀 적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지렌 교재를 확실하게 참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따라서 이 서지렌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은 벡터 공간, 그 서형세상, 그리고 체라고 하는 되게 다양한 이제 수학적인 그런 구조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도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블리스의 컨텐츠는 학습 효과를 고려를 했습니다. 혹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설명회를 한다면은, 이거 뭔 뜻이 한다면은, 우리가 배운 지 20분만 지나면은 거의 절반을 까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금방 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바로바로 해야 돼요. 바로바로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면은 바로 복습하면 이게 또 올라가고요. 이 망각 곡선이 계속 쭉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올라지는 과정을 한다면은 나중 가서는 이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었고 효과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도와주고 있냐? 먼저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매 강의마다 나와요. 매 강의에 나와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각적인 복습을 돕기 위한 방편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연세대 수학과를 나왔고 그러면 이제 연세대에서 이제 그 문제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권장하는 학습 경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이제 연세대 편입 자체에서 되게 많은 학교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되게 전문가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1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즉각적인 복습을 권장하면서 돕는 방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번 이제 그것만 사실 따라가면은 매 강의는 내가 뭘 할지 굳이 고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주는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체크리스트를 핀 다음에 체크리스트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첫 번째부터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제가 있는데요. 문제풀이 과제는 1단위 복습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만한 문제들을 이제 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푸시고 해설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대 기초를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든 그 문제들을 이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선대 심화를 할 때는 서지렌 교재 자체에 있는 문제를 이제 풀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제를 통해서 수강한 강의에 대한 문제풀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당연히 이걸 해야겠죠. 근데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문제풀이 과제는 초심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모두 초심자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 맞게 문제를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같은 노베이스를 하더라도
이런 행렬식이 0이대로 하는 모든 람다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중 가서는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풀기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덜 풀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 양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특정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라고 판단하신다 한다면은 이제 넘어가고 다른 문제를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퀴즈 같은 경우에는 주단위 복습을 돕기 위함입니다. 매 강의마다 퀴즈가 나와요.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 결과는 선생님께 보고됩니다. 저한테 보고도 되고, 저도 그래서 학생의 수준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돕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퀴즈를 통해서 주단위 복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단 퀴즈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퀴즈는 오픈북의 오픈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 퀴즈의 목표 자체가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했는지, 그걸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돕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풀면서 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숙제 문제도 숙제 문제지만 퀴즈도 꼭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매 4강마다 진행되는 진단평가입니다. 그래서 월 단위 복습을 돕기 위해서 진단평가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똑같이 구글 폼즈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구글 폼즈에 문제가 나올 텐데 그 문제 나온 대로 문제 읽으신 다음에 문제 풀고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시간 제한을 좀 둘 겁니다. 시간 제한을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제한 시간 내에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 도울 거고요. 그래서 문제 응시 시간이랑 문제 응시 종료 시간을 적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문제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도 꼭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진단평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강마다 진행되고요. 근데 꼭 4강마다 진행하진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5강이라든지 3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번 공지를 할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페이지.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블리스에서 자랑하는 이런 페이지인데, 여러분만의 마이 페이지를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기록을 확인하고 학습 동기를 이제 고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페이지로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학생의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바로 이제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퀴즈 진단평가 응시 기록이라든지 LMS 수강 데이터, 상담 기록, 권장 진도 트래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가 되고 있는지 이걸 평균에 비해서도 이제 대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블리스가 또 자랑하는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연세대학교 자체를 진짜로 대관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세대 편입시험과 같은 일정으로 이제 6회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연대만 하는 것도 아니죠. 고대도 하니까, 고대도 똑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여름에도 모의고사 있을 예정입니다. 여름에도 있을 예정이니까 여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수학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은 기출 경향을 또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향이 나오든 간에 이제 다 다루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한 수준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맞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자면은, 먼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랑 진단평가 등 학습 효과를 고려한 양질의 컨텐츠를 또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페이지, 모의고사 등 또 블리스만의 또 컨텐츠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출 경영도 잘 적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컴플리트 서원대서 통해서 합격을 위한 완전한 공부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게 이 서원대서 수학 잘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OT가 마쳤고요. 만약에 이 OT 영상을 보시고 나서 꼭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나중에 그 초도 상담 할 때 질문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초도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1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